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단원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 한 118가지 정도 됩니다. 118가지 정도. 그런데 이제 빅뱅 초기에는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졌지 그 이상의 것들은 이제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식어졌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뭔가 무거운 원소, 뭐 탄소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핵융합을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거의 수소하고 헬륨만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수소와 헬륨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탄소도 있고요, 산소도 있고요, 철도 있고요, 금도 있고요. 다양한 원소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제 그 원소들은 과연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빅뱅은 아닌데, 그렇죠?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이제 별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가끔 이제 그 옛날에 어떤 하나의 유행어가 떠오릅니다. 옛날에 그 저 이경규 씨라고 아시나요? 이경규라는 이제 그 연예인이 계시는데 그분의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할 때는 약간 이제 바보 연기 조금 하면서 그런 건 말이지. 별들에게 물어봐. 예,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유행어 별들에게 물어봐라고 하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카메라를 못 보겠네. 자, 그래서 이제 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그 무거운 원소의 해답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해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일단은 초창기에는 별도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수소와 헬륨만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수소와 헬륨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요노마들이 불을 켰어요. 예,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소와 헬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얘네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펼쳐져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얘네들이 좀 이제 뭉태기로 좀 존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뭉쳐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성운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이제 밤하늘에 이제 떠 있는데 우주에 떠 있는 거지. 밤하늘이 아니라 우주에 이제 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구름처럼 좀 보여요. 근데 사이즈가 엄청 커요. 뭐 태양계보다 훨씬 큽니다. 태양계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로 얘네들이 이제 약간 잔뜩 뭉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결국에는 모두 다 이제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가진 것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 무슨 힘? 중력 때문에 얘네들이 수축을 하게 돼요.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하게 돼요. 중력 수축.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멀찍이 떨어져 있던 놈들이 이제 뭉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빛들이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을 합니다. 빛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원시별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원시별의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중력 수축이 계속 더 가속되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온도가 약 1000만 켈빈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에 있던 수소들 있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많은 수소가 융합을 해요. 한 4개 정도의 수소가 융합을 해서요, 헬륨이 돼버려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 수소 핵 융합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소 핵 융합 반응이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질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것을 델타 M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빛의 속도 C,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내요. 요 공식 본 적 있어요? E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이 이거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E는 mc제곱. 요 원리에 의해서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여전히 중력도 존재를 하죠.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형태를 이루게 되는 상태를 우리가 흔히 별이라고 불러요. 밤하늘에 떠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별들은 이런 상태입니다.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막대한 수소 핵융합 에너지를 바깥으로 방출하고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안쪽으로 수축하려는 힘도 있고 그 두 힘이 평형을 이뤄서 사이즈가 일정해 보이는 별,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쪽에서 이제 과학 쪽에서 전문 용어로는 별의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 상태에서는 이제 별의 일생에 90% 이상을 보내게 되고 현재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도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에 의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한테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도 아직은 뭐 수소, 헬륨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거운 원소예요.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냐? 얘가 이제 연료를 다 태우고 죽으려고 그럴 때 이제 뭔가 이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수소가 뭐 무한히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다 태우면 끝나요. 그럼 이제 중심부에는 이제 헬륨만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아요. 잠깐 동안 일어나지 않으면은요, 태양과 비슷한 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멈추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수축을 하게 돼요. 뭐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간다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뜨끈뜨끈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수소는 이제 다시 또 헬륨으로 이렇게 이제 또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별의 외곽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의 사이즈가 이렇게 이제 커지게 됩니다. 별의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커지게 돼요. 팽창하는 거죠. 네, 팽창하는 겁니다. 쫙 커져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한참 올라가다 보면은 요 헬륨들이 뭐가 되느냐? 탄소로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뭔가 헬륨 이외의 것들이 만들어져요. 무엇? 탄소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좀 보시면은 중심부에는 주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탄소가 많이 존재를 하고 외곽층에는 이제 헬륨이 좀 존재를 하고 그 다음 가장 바깥층에는 이제 수소가 존재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조를 나타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별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면서 겉에가 약간 불구스름해집니다. 표면 온도는 좀 높아요. 표면 온도는 좀 낮아요. 그리고 중심 온도는 한 1억 켈빈 정도 됩니다. 중심 온도는 한 1억 켈빈 정도 돼요.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중심 온도는 한 1억 켈빈 정도 됩니다. 이 수치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대신에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다랗게 되다 보니까 표면 온도는 좀 불구스름하게 온도가 좀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태의 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느냐? 우리는 요거를 초거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 아니라 적색거성이라고 부릅니다. 적색거성. 내가 왜 초거성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적색거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태양과 비슷한 놈들은 탄소 핵융합하고 더 이상의 핵융합은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요, 중심부에는 이제 탄소만 주로 남게 되고, 별의 외곽층은 계속 팽창을 거듭하다가 바깥쪽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행성상 성운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나머지 것들, 이 성운으로 된 이 떨어져 나간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성운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별의 재료로 쓰이게 되고요.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중심부에는 탄소만 남는 하얗고 외로운 별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백색외성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별의 일생을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이제 결국에는 이게 온도를 낮춰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흑색 외성이 되는데, 고일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원소 무엇? 탄소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태양보다 이번에는 더 크면은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들은요, 이것보다 더 많이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부가 탄소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도가 더 올라가서 중심부에서 최대 철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층은 이제 규소도 만들어지고요, 뭐 산소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탄소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헬륨도 있고, 여기에는 이제 수소도 있고, 이런 패턴으로 마치 양파 껍질처럼 층상 구조를 갖게 돼요. 안쪽으로 갈수록 좀 무거운 원소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덩치는 크고요. 질량은 한 3배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별들에서는 이런 식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철이 한 26번이거든요. 그래서 26번에 철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에 뭐 네온이나 뭐 마그네슘이나 황이나 윤이나 뭐 이런 것들도 20번까지 많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도 중심부의 온도가 굉장히 높고 겉에가 이제 약간 불구스름한 엄청나게 커다란 별이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이제 초거성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초거성이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기로는 이거 26번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90번까지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26번 이상의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요 다음 상황에서 만들어집니다. 철이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원소입니다. 가장 안정한 원소예요.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뭔가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 내부에서는 철 이상으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힘이 없어지겠죠. 그럼 이제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순간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 과정에서 남아있던 중간중간에 수소 이런 것들이 낑겨져 있거든요. 남아있던 수소들이 핵융합 반응을 거치면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막 빵빵빵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축하면서 터지고 그 다음에 갔다가 갈 데 없으니까 반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바깥쪽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제 별이 꽝 하고 우리가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별이 꽝 하고 터진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초신성이라고 부릅니다. 초신성이라고 불러요. 또는 이제 초신성 폭발이다.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별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뻥 이제 터지게 되면은 이때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철보다 큰 뭐 Ag, 뭐 은이라든지 뭐 Au, 뭐 금이라든지 뭐 아연이라든지 또는 우라늄이라든지 90번 때까지 다양한 원소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초신성 폭발할 때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상당히 무거운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지면은 태양보다 한 1.5배에서 한 3배 정도 질량이 큰 놈들은요. 그런 놈들은 중심부에 남아있는 것들이 중성자로 다 수축을 하면서 아주 밀도가 높은 별이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는 중성자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성자 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보다 이제 질량이 한 3배 이상 크고요. 크기는 10배 이상 크고요. 질량이 한 3배 이상 큰 놈들은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얘네들이 계속 수축하다가 결국에는 한 점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한 점으로 모여들어서 심지어는 빛조차도 빨아들이게 되는 어마무지한 천체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블랙홀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자별이나 이제 블랙홀로서 별의 일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태양보다 큰 별들은요. 그래서 이제 성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원시별, 주계열성, 그리고 이제 적색거성이나 초고성, 그 다음에 이제 행성강성원이나 뭐 초신성, 백색해성, 중성자별, 블랙홀까지 별의 이제 진화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봤는데 결국에는 이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져요?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구까지 도달한 거죠. 결국에는 지구까지 도달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는 뭐 별에서부터 왔다. 별에서 온 건 아니고 이제 별의 이제 잔해로부터 만들어진 거긴 하죠, 사실은. 예. 별의 잔해, 폭발의 잔해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참 이제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수업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더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요 그림 이제 책에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기본 뼈대로 해서 딱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잡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덧붙이시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수업은요. 좋습니다. 이번 수업은요. 별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되겠습니다.